하셨습니다. 예. 덥죠? 더워서 미치겠어요, 진짜. 제가 원래는 이렇게 더위를 많이 안 탔는데, 제가 결혼 이후에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제가 돼지가 됐어요, 돼지가. 10kg 쪘어요, 10kg. 10kg. 그래서 더위를 타게 됐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제가 엔간하면은, 이 온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여름 이럴 때 보면은 에어컨 온도 때문에 많이들 싸우시거든요. 수강생들끼리.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 온도 때문에 뭐라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는 이제 개입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더워도 덥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추워도 춥다고 얘기 안 하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덥죠. 인간적으로. 예. 자, 어쨌든 잘 여셨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7번이죠, 7번. 자, 을이 Y 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용 권한 없이 을이 지으신 거죠. 그럼 을은 무단 신축하신 거예요. 하지만 건물 소유자는 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다. 네, 그럼 병은 임차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을과 병이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는데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갑은 토지 소유자죠. 을을 상대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쵸. 철거 청구 가능하다. 2번 갑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대지 부분에 인도 구할 수 있다. 요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반환 청구권 되겠습니다. 반환 청구권. 행사 되겠습니까? 네, 행사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돼요? 아,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건물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예, 퇴거는 안 된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4번입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그쵸. 임차인한테는 퇴거 청구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5번 갑니다.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 요게 바로 이 정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미등기 매수인. 요 미등기 매수인. 자,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에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철거 청구 상대방 한 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그 다음엔요. 미등기 매수인.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철거할 수 있다. 자, 내려가서 8번 갑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입니다.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명인 방법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밖에 없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울타리치고 편말 박는 거죠.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저당권, 명인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편말에다가 저당권자 뭐 새길 거예요? 그러면 뭐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저당권자 또 들어오면요. 또 새기고. 뭐 편말하에서 뭐 순위 다툼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조건 성취되면 소유권은 복귀한다. 이거 뭐죠? 네? 이게 그러니까 해제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해제조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다? 효력이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쵸. 예. 오늘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시간이라서 엔간하면 5시까지 좀 맞추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합격하면 차 사준다. 요런 거. 정지 조건. 자, 그러면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제 조건과 관련된 증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니한테 아파트 한 채를 일단 증여를 할게. 니한테 등기도 넘겨준다. 단 이게 언제까지 니게 되냐 하면은 니가
취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만 네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을이 취업이라고 하는 조건을 딱 성취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소유권이 감한테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제 조건의 뜻입니다. 예, 조금 낯설죠? 예. 자,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즉, 일단 증여하는데 취업할 때까지 네 거. 취업할 때까지만 네 거.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전 등기가 되었더라도 조건 성취, 즉 취업을 딱 하시게 되면 소유권을 복귀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맞는 거죠. 3번 갑니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 원인의 실효를 주장해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을 위한 등기는 반드시 유효이어야 합니까? 무효라도 상관없죠. 이미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10년 채우셔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그 등기 애초에 뭐였다? 무효였다라는 거예요. 그거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죠. 맞는 말입니다.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다라는 취지의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자, 이분이 건물을 신축한 분입니다. 원시 취득자가 신축하신 분. 그리고 그 승계 취득자. 이분이 매수인이죠. 이 두 분의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즉 매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유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갑이 신축하셨다, 신축.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당연히 누가 된다? 갑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원칙대로라면은 갑이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한테 팔려면은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귀찮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셔가지고 야, 우리 그냥 을 명의로 네 명의로 바로 뭐 하자? 보존 등기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간 갑이 보존 등기 했다가 이전 등기 하시든 을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 하시든 실체적 권리 관계 부합합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요 4번 같은 경우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요거 아까 여러분들 알쏭달쏭했던 거죠.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 설정했다. 그러면은 시효 완성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들어온 거죠. 이러면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안 하는 거 맞아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자는 이전 등기를 경유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 취득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여기서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알쏭달쏭 했던 거죠. 알쏭달쏭.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 갑이 최초 소유자 갑이 있고요.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 시효 완성했다라는 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20년 채우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저당권이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시효 완성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저당권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저당권을 끌어안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런데 만약에 시간적 순서가 반대라고 한다면, 즉 시효가 완성되기도 전에 그 전에 먼저 저당권이 들어오셨고 저당권이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 저당권 어떻게 된다? 네,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셔야죠.
근데 요 선다에서는 지금 시효 완성 후 저당권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담보권 제한 있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왼쪽 요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까? 예, 틀렸네요. 담보권 제한이 있는 건데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9번은 패스입니다. 가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내려가서 10번 갑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일단 소유권은 영원하다. 영원한 거 맞아요? 항구성. 자, 그리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존속기간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채권 소멸 전까지는 저당권 계속 있습니다. 소멸시효 이런 거 없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은 뭐밖에 없어요? 용, 익, 물권. 몇 년? 20년. 자, 그럼 2번 갑니다.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이 단독행위를 큰 틀에서 봤을 때 뭐죠?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여러분들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다? 방금 여러분들 보셨던 뭐가 있다? 단독행위. 예, 맞습니다. 자,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단독행위입니다. 의사표시 수가 몇 개예요? 1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해제권 행사한다. 해제. 취소권 행사를 한다. 추인권 행사한다. 철회권 행사한다. 기타 등등. 의사표시 수가 1개인 거.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수가 2개인 게 있죠. 그게 뭐죠? 계약 맞습니까? 청약과 승낙이죠. 계약. 그리고 3개 이상 있으면 요거를 합동행위라고 하는데 합동행위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별로 비중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법률행위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법률행위 맞습니까?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 하셔야 돼요? 물권의 포기는요? 법률행위는 말소 등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그럼 포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법률행위입니다. 자,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자, 이러면은 저당권자가 전세권 지금 담보로 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당권자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포기해버리면 이 전세권에 딸려있는 저당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따라서 소멸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동의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네, 동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4번입니다.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기간의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 지상권 관련된 거는 지상권은 법정갱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지상권은요. 따라서 존속기간이 끝나면 지상권은 얄짤 없이 소멸이에요. 얄짤이 없어요. 얘는. 만약에 뭐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요건 갖춰서 법정갱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6개월 전서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갱신이 되죠. 근데 지상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얄짤 없이 소멸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한테 뭐 인정해주죠? 네? 법정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자한테 갱신 청구권.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갱신 청구. 예, 요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나름대로 권리 행사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5번 갑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취득했다. 그럼 1순위에 지상권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 토지에 저당권 취득한 병이기 때문에 1순위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1순위에 지상권. 자, 그리고 2순위에 저당권 이렇게. 자, 여기서 저당권자가 뭘 취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취득한 거 맞아요? 이거 뭐죠? 혼동이에요.
혼동입니다. 혼동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밑에 뭐가 좌우지간 있어야 되죠. 밑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소멸하는 원칙입니다.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5번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혼동에 예외에 해당하려면 좌우지간 밑에 뭐가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물권 총론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고 이제 점유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이제 250페이지 제3절 점유권입니다. 자, 1번 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준지 타준지 내심의 의사? 아니죠. 어떻게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2번 갑니다. 점유자의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게 된다. 점유자가 예를 들어서 자주점유를 입증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 깨집니까? 이거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주점유라는 거를 반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반대 입증 전까지는 안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안 깨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점유물이 멸실훼손. 요거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죠. 멸실훼손. 자, 선의의 타주. 현존 한도입니까? 아니죠. 현존 한도 배상 책임지려면 선의이면서 어때야 돼요? 자주. 선자. 그쵸.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를 못했죠. 이러면은 보상을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과실 수치 못했을 때? 과실로 과실 수치를 못했을 때. 즉, 요 지금 점유자의 과실, 잘못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자, 지금 요 선다 4번에서는 과실 없이가 틀렸다. 과실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 때 보상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갑니다.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 아울러 주장하자. 하자도 승계합니까? 예, 하자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전 점유자가 타주라고 한다면은 나는 같이 주장하려면은 타주 주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번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그럼 오른쪽 갑니다. 2번 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 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요 사용 이익도 과실 맞죠? 맞아요. 자, 그럼 2번 갑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 임차인의 점유는 당연히 타주죠. 빌려 쓰는 거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멸실 훼손됐을 때 선의의 타주죠. 현존이에요? 싹 다 배상이에요? 싹 다 배상이에요. 틀렸어요? 지금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23회 때 3번이 정답 처리됐는데 왼쪽에 1번 문제 26회 때 선다 3번에 또 나왔습니까? 똑같이 나왔네요. 맞죠? 이런 거예요. 기출이라고 하는 거. 네. 4번 계속 보겠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시게 되면 악의가 되는데 선악은 언제 기준으로? 소재기시입니까? 아니면 판결 확정시예요? 소재기시 맞습니까? 예, 그쵸. 기억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시읒으로 기억하시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선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바뀌게 되는 시점은 소재기시. 시읒. 자, 그리고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바뀌게 되는 시점은 판결 확정시. 맞죠? 예, 그쵸. 그렇습니다. 예. 시읒. 자, 계속 보겠습니다. 5번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우리가 특별법을 보고 그 이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맞는 말인데 이후에 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아요? 맞아요. 2번 갑니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봐야 된다.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도받고 점유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 추정이다. 단 어디에 대해서만? 동산에 대해서만 적법 추정력 있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악의 점유자는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잘못 없이죠. 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기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려면은 잘못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없네요. 그러면 과실의 대가 보상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이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4번이 틀렸다. 자, 5번 갑니다.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 전점유 아울러 주장, 그쵸. 대신에 뭐도 승계해요? 하자도 승계를 한다. 뒷페이지 갑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이제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갑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재판할 수 있어요? 재판할 수가 없는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 아까 봤던 문제 아닙니까? 아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패스해도 되겠습니까? 네, 패스하겠습니다. 5번 내려갑니다.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보존 개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죠. 이러면 현재 점유자 누구예요? 을 맞아요. 점유를 회복 받으셔야 될 분은요. 갑, 즉 회복자 갑과 점유자 을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 인정된다.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예, 우리 뭘로 보고. 자, 2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이 을이 과실을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과실 취득했다, 안 했다? 여러분들, 사용이익도 과실이다, 아니다? 과실인 거 맞아요? 지금 문제 첫 번째 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을은 사용 수익을 하셨거든요. 즉 사용 이익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실 취득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뭔 할 수 있어요? 유익비랑 또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완벽히 맞는 말이죠. 증가 현존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한다.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당연히 없죠. 과실 취득권 있으니까요. 사용료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게 아니라 반환하실 때 이행기 도래입니다. 반환하실 때.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똑같습니다. 반환하실 때. 자, 오른쪽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인데 틀린 겁니다. 1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는 안 된다. 맞아요? 맞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번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다. 책임 있죠? 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 그러면 타주죠. 소유 의사 없으니까 자주다, 타주다. 타주. 그럼 선악을 따질 필요 없이 전부 배상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한다. 맞아요? 맞아요. 선악 불문 행사. 맞는 말이죠. 자, 4번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환기간 허여가 상환기간 유예. 아까 우리 했었던 유예 있죠, 유예. 그랑 같은 말이에요. 예.
일단 여기서 상환기간 허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허여라는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기간을 좀 미뤄줄 것을, 유예시켜주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여라고 부르는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동영상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도 임대차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을이 현재 갑에 대해서, 목적물에 대해서 유익비를 지출을 하셨다면은 이 유익비를 당연히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을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인테리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갑이 돈 안 주면 이 유익비 가지고 뭐 주장해버린다? 유치권 주장을 해버린다.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 거부해버린다. 갑은 계속 유익비 안 준다. 이 문제가 소송 들어갔다. 그러면 판사님이 상환기간 허여라고 하는 판결을 때리게 된다. 이 뜻은 유치권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맞아요? 일단 어떻게 해라? 야, 목적물을 반환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유익비는 나중에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반환해야 갑이 누구를 찾는다? 새로운 세입자 찾아야 신규 임차인 찾는다. 그래서 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셔가지고 유익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치권 주장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비 나중에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유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유익비에 대해서만 되는 겁니다. 필요비는 안 돼요. 그러면 4번에서는 지금 필요비라고 하고 있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죠. 유익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유예인 거예요. 유익비라서. 예? 예. 예. 네. 자, 5번 갑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과실 수치 못했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맞아요. 잘못 있는 거예요, 지금. 과실로 인해서 수치 안 된 거죠. 예, 그쵸.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조문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맞는 말이죠. 예. 2번. 점유자가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때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 맞아요? 예, 그래요. 이 1년이 출소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소기간. 소재기하셔야 될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상환을 청구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죠? 유익비 맞습니까? 예, 역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번 틀렸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이러면 예방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또는이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역시 타주입니다. 선이라 하더라도 전부 배상.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쉽네요. 맞죠? 예. 자, 뒤에 4장 갑니다.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은 역시 앞부분에서는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이 등장을 하고 이제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은 이제 취득시효 바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중요 부분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상린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요거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거 맞습니까? 28회 문제. 자, 요거 우리 정답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내려가서 5번에 보시면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에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반하셨다. 너무 붙이셔가지고 지으신 거죠? 예. 자, 이런 경우에 당연히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를 갑이 소유, 을이 소유하고 있다. 근데 반미터 정도 거리를 두셔야 되는데 너무 붙이셔가지고 요렇게 지으신 거예요. 건물을.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갑이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철거 청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안 됐죠?
예, 일단 건물이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철거 청구 안 된다. 그리고요. 짓기 시작한 지 몇 년 지나면, 예, 1년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예, 철거 청구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요 5번 같은 경우는 건물이 완성된 후이기 때문에 철거 청구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철거 청구 안 돼요? 되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방해가 되는 것들의 철거 의무를 누가 지고 있다? 통행지 소유자가 지고 있다. 틀렸고요. 2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 자, 이런 경우에 분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했다라면 양수인에게는 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쵸? 분할이라던가 일부 양도가 되어서 무상의 통행권 주장을 할 때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맞죠? 예, 따라서 2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한다. 더 편리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자, 4번입니다.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당의 이용에 부적합, 실제 통로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이러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인정이 되는데 안 된다라고 돼 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돼서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토지가 어쨌든 간에 맹지의 상태인 경우에 이 토지를 밟지 않고서는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죠. 예, 길은 이렇게 나 있다. 갑소유, 을소유다. 주변은 역시 다 뭐예요? 다 산인 거예요. 이러면 갑은 맹지 맞아요? 맹지예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지나댕겨야 되기 때문에 을의 토지를 밟고 갈 수밖에 없다. 승낙 받는다, 안 받는다? 승낙 안 받는다. 승낙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이후에 원래 공로가 요렇게만 나 있었는데 공로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 뭐 그림이 이상하죠? 자, 공로가 이렇게 나 있었는데 원래는 길이 요렇게 돼 있었는데 이후에 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산 다 깎아버리고 길 만드셨습니다. 이러면 갑은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맹지다, 맹지 아니다. 아니, 넌 이제 맹지 아니에요. 그럼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통행권 소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부적합하다. 이러면 인정돼요? 예, 부적합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의토지 통행권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상황까지 미리 대비 됩니까? 아, 안 된다. 현재의 용법에 따르셔야 돼요. 미리 대비 안 된다. 2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 부담, 소유자 부담. 네, 통행권자가 통로 개설 비용을 부담하죠.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죠? 네, 철거 제거 비용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 부담한다. 그쵸? 네,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 필요 없다. 등기 못해요, 여기는. 물권입니까? 물권 아니다. 통행권은 물권 아닙니다. 무슨 권이다? 네, 상린권이다. 따라서 등기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상린관계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상린자 공유 추정.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이 됐든 아니면은 경계표가 됐든 중간에 있는 거죠. 공유 추정입니다. 자, 왜냐면 2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이게 바로 용수와 관련된 상린관계입니다. 물과 관련된 거. 물이 흘러가죠.
그래, 막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아, 안 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물 막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네?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네?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자, 갑, 을, 병. 네?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물이. 자, 물이 위에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물이 쌓이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이 만약에 미쳐가지고 이거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막으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도 함께 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됩니다, 막으시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는 처마물이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예, 요건 맞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4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 없으면 반미터 이상의 거리 두어야 한다. 맞습니다. 반미터입니다. 자, 5번입니다. 토지 경계에 담이 없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 의무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담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분담이에요, 분담. 절반씩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뭘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공유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어떻게 내시니까요? 절반씩 내시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5번에 보시면요.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먼저 1번 갑니다.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했죠.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 이거는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토지 면적 비례해서 부담하는 게 측량 비용입니다. 토지 측량 비용이다. 밤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절반씩 부담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토지가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을소유 토지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 우리가 여기다가 담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담 설치 이렇게. 그럼 이 담 같은 경우는 인접하고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이 절반씩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절반씩 부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담이라던가 경계표 이런 것들의 설치 비용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 절반 부담. 자, 그런데 이거랑 비교를 좀 해두셔야 되는 게 토지와 관련된 측량 비용. 이거는 절반 부담이 아니라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합니다.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갑이 예를 들어 토지가 이 정도인데 을은 토지가 이렇게 넓을 수가 있겠죠. 예, 이러면 측량할 때 누가 더 많이 내야 되겠어요? 당연히 네가 더 많이 내셔야 돼. 맞습니까? 예, 그렇죠. 따라서 토지와 관련된 저 측량 비용은 예,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이 선다 1번 같은 경우는 경계표 설치죠. 여기서 오른쪽에 설치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반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는 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다 2번서부터 5번까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취득 시효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1번에 보시면 저당권 보이시죠? 저당권 이거 시효 취득 안 돼요. 취득 시효가 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소유권. 소유권에 또 뭐 있죠? 지상권. 또 뭐 있죠? 지역권. 또 뭐 있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취득시효가 되는 권리.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권은 뭐다? 당연히 소유권이죠. 예, 소유권. 그 다음 뭐가 있죠? 지상권, 지상권. 그리고 지상권이랑 비슷하게 생긴 놈. 뭐가 있죠? 아니요, 분묘기지권이에요. 예. 예. 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하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네, 이것들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은 안 돼요.
자, 그래서 2번에 보이시는 지역권, 3번에 지상권, 그 다음에 4번에 일반 재산.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되는데 뭐 나온대요? 행정재산은 안 되죠. 좋습니다. 자, 5번에 성명불상자. 누구 건지 모르겠죠? 문제 없어요.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7번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1번입니다.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책임 있어요? 책임 없죠? 자주 점유 어떻게 된다? 추정되는 거 맞습니까? 예, 추정된다. 따라서 증명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려갑니다.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일단 시효가 완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효 완성 중이다. 자, 이러고 있는데 목적 토지가 어떻게? 전전 양도된 거 맞습니까? 한 번 팔리고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또 팔린 거예요. 또 팔린 거. 뭐 3번, 4번, 5번, 10번이 팔리든 어쨌든 간에 이분이 시효가 딱 완성되는 순간, 즉 20년을 딱 채우시는 순간 그때의 소유자가 지금 이제 누군 겁니까? 정 맞습니까? 그럼 정에 대해서 취득시효 주장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요 2번 같은 경우는 전전 양도가 되고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최종 명의자, 예, 요 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2번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내려갑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죠. 이분은 지금 아직 소유권 있다 없다? 소유권이 없는 거 맞아요? 없는 거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현재 시효를 완성하셨어요. 20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갑한테 선생님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열받죠. 그래가지고 을이 점유하던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다 뭘 쳐버렸다? 예? 담장을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담장을 못 들어오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다가 예? 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더라도 점유권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점유권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유권 가지고 갑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한 거죠. 제거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뭘 제거해라? 예? 담장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좋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시효기간 만료 후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은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하여튼간 이 명의 신탁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은 대단히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지만 실상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일단 갑과 을이 명의 신탁하신 거죠. 근데 지금 요 선다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명의 신탁이 유효한 경우의 명의 신탁입니다. 유효한 경우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갑과 을이 명의 신탁을 하셨고 을한테로 등기를 넘겨놨습니다. 을은 수탁자죠. 수탁자. 갑은 뭐예요? 신탁자. 명의 신탁 같은 경우는 우리 특별법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무효 처리를 해버리지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대표적으로 종중 명의로 할 때 종중. 글씨가 왜 이렇죠? 자, 다시 한번 종중. 아까 전에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글씨 좀 제발 좀 띄어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글씨 좀요.
너무 죄송해요. 글씨체가 안 좋아서. 안 바뀌어요, 글씨체가. 미치겠습니다, 저도. 예? 종중. 그 다음에 배우자. 종중이라든지 배우자한테 넘겨놓든지 명의신탁 가지고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 해당이 되면은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해요. 이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종중입니다. 종중. 자, 이런 상태에서 현재 수탁자 을 명의로 얘가 종중입니다. 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효를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효 완성하신 병이 등기 청구권 취득했다면 이거 누구한테 행사해야 될까요? 명의신탁이 유효죠. 명의신탁이 유효면은 제가 소유자 누구라 그랬어요? 그럼 안 돼요. 명의신탁이 유효면 내부적인 소유자 누구? 외부는요? 을인 거예요. 예. 헷갈리죠? 예. 이래서 명의신탁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효 완성하신 병이 등기 청구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을한테 하는 거 맞아요? 외부 맞아요? 예, 외부에 을한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 이렇게 등기 청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병이 시효 완성하셔가지고 등기 청구를 재빨리 을한테 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왔으면 괜찮은데 1억이 전에 자, 1억이 전에 이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가 되어가지고 요거 해지되어 버려가지고 을한테 넘어갔었던 등기가 갑한테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을이 외부적으로 소유자였죠. 외부적으로. 근데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소유자 누군 거예요? 외부적으로.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갑한테 주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는 등기청구권? 네, 을을 상대방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이거든요. 이해합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신탁자는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예.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소유자니까 이만 나가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 원 소유자 거예요? 시효 완성자 거예요? 시효 완성자 거 맞습니까? 무슨 효력 때문에? 소급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갑니다. 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화이팅.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예. 8번 갑니다. 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1번 봅니다.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맞아요? 그쵸. 자, 2번 갑니다. 시효 취득자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일단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까? 걸리죠. 예. 여러분들 이제 일찍 못 맞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 시효 완성자가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채권적 청구권이죠. 예,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진행해요, 안 해요?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몇 년이죠? 이거 10년이에요, 10년. 걸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죠? 목적물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시면 예, 계속 점유를 하고 계시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선다 2번에서 지금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이죠. 점유하는 거예요?
아우 점유하는 거예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죠. 10년에 안 걸립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 성립. 맞아요? 계약했습니까? 아니죠. 계약상, 이거 틀렸죠. 계약상 채권이 아니다. 계약 체결한 적 없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 경우죠.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게 바로 자동 복귀 상황이에요. 갑이 최초 소유자죠. 자, 을이 시효 완성했습니다. 시효 완성. 자, 을이 시효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 취득한다.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는? 갑. 자, 이러고 있다가 팔렸죠. 팔아버렸다. 그래서 병한테 등기가 딱 넘어가게 되면 병이 소유자가 된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체결했었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이러면 병한테 넘어왔었던 소유권 어떻게 돼요? 자동 복귀 맞아요? 예, 자동 복귀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을 같은 경우는 진정한 소유자 갑한테 행사하셔야 돼요? 얘한테 행사하셔야 돼요? 당연히 갑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의, 등기만 이렇게 돼 있을 뿐 소유자 누구다? 갑인 거예요. 갑한테 행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자, 그래서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4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소를 제기했다. 지금 현재 시효 완성자가 소송 제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네 거다 인정해주고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 이거는 시효 이익 포기입니까? 왜 포기하시는 거죠? 상대방한테 어떻게 했다? 소유를 인정해줬다. 그리고 소를 어떻게 했다? 취하했다. 이건 인정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말이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9번 갑니다. 요거 대단히 논란이 많은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예.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이거. 이 문제 어렵습니다. 지금 취득시효 마지막 문제니까 우리 좀 긴장감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도 칠판을 닦으면서 좀 마음을 좀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9번. A는 B의 토지를 매수해서, 그러면 A가 매수인이죠. A가 매수인 맞아요? 예, 매수인 맞아요. 자, 19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최초 소유자 누구다? 예? 최초 소유자 누구다? 예. B 맞아요? 예. B 맞아요. B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랑 B만 바꿔도 쏙는 거예요. 진짜 쏘가요. 진짜. 그래서 바꿔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 바꾸는 거예요. 쏘기 때문에. 자, B가 소유자 맞죠? 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A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몇 년부터? 1992년서부터. 자,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자, 2014년입니다. 2014년. 자, 그러면 1992년서부터 2014년까지 몇 년 들은 거예요, 지금? 예? 암산이 안 돼. 22년 맞아요? 22년. 그러면 아직 요 A가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을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주 점유하신 거죠. 매수인이니까. 그러면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네, 요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시효로 소멸한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1992년서부터 2014년까지니까 언제 등기 청구권이 취득이 되고 10년이 흘렀냐 안 흘렀냐 이거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등기 없이 현재까지 뭐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까? 그럼 아예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1번 틀렸죠. 자,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타주로 본다. A가 자신이 자주 점유다라는 거 증명해야 돼요. 자주 점유 어떻게 돼요? 추정. 예,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A는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C가 2010년에 이거를 B로부터 샀습니다. 2010년에. 2010년. 자, 이게 2010년에 사셨기 때문에 요 A가 최초로 1992년서부터 이제 점유를 시작을 하신 거죠. 자, 그러고 나서 2010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몇 년 지난 거죠? 18년입니까? 8년입니까? 18년 맞죠? 예, 하필 또. 저도 그래서 시효 완성 중일 때 이거 안 해요. 17년이라고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자, 18. 자, 됐습니다. 자. 예? 18해가 흘렀습니다. 자, 요렇게 됐으면은, 요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20년 안 된 거죠, A가야. 맞아요? 자, 근데, C한테 넘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완성을 하셨다면, C한테 주장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보시면은, C가 2010년 9월 9일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 A는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2년이 지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내려갑니다. A가 2013년 D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요 A가 점유를 넘긴 거예요. D한테. 점유 승계하신 거죠. 몇 년도에 넘겼죠? 이놈의 숫자 때문에 미치겠네요. 자, 2013년. 자, 이러면은 최초로 점유한 이후서부터 몇 년 흐른 거예요? 21년 맞습니까? 예, 21년. 자, 그럼 21년째 요거를 넘겼기 때문에 일단 요 A 같은 경우는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신 상황이죠. 그렇죠. 일단 20년 지났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D한테 점유가 넘어갔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청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 지금 D 같은 경우는 시효를 완성했다.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당연히 지금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A가 가지는 거죠. 예, 20년 흘렀거든요. 물론 요 A의 등기 청구권은 B를 상대방으로 하는 등기 청구권이다. C가 없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D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D가 현재 지금까지 점유하신 거는 몇 년밖에 안 된 거예요? 1년밖에 안 된 거 맞아요? 네, 너는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취득시효 주장, 등기 청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맞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의제기 들어와가지고 전항정답 처리됐었던 선다 있습니다. 요 4번 선다가. 지금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뭐냐면, 지금 이제 D 같은 경우는 점유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직접 청구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직접 청구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뭐 할 수 있어요? 예, 대위 청구가 되는 거예요. A가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을 요렇게 대위하셔가지고는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직접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다 4번 같은 경우는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게 왜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직접 청구가 안 될 뿐 뭐만 할 수 있다? 대위 청구가 안 될 뿐인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은 이 의도로 출제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의제기가 들어갔냐면은, 야, 얘가 직접 청구가 안 되는 거는 A의 등기 청구권이 직접 청구가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현재 플러스 19년이 더 흐르게 되면 D가 등기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의제기하신 거예요. 누가 이의제기하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요렇게 얘가 19년 더 흐르면 등기청구 취득하잖아.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야? B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행사하면은 D가 B에 대해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의제기하신 거예요. 꼬투리 잡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요 9번 같은 경우는 전항정답 처리가 되었었던 논란이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은 뭐였다? 4번이었던 거예요. 4번이요.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뭐만 할 수 있을 뿐, 대위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의제기 하시는 분이 야 이러면 할 수 있잖아. 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셨던 거죠. 근데 받아들여졌어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은 4번이었다. 말씀드리면서 오른쪽 갑니다. 5번.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에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효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왜냐면은 현재 A가 1992년서부터 점유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20년이 딱 되는 게 몇 년도죠? 2012년 맞습니까? 예, 자, B가 최초 소유자고, 자, A가 1992년서부터 2012년이 딱 되게 되면은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다. 맞아요? 예, 등기 청구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2014년에 가등기가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등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현재 이 A가 등기 청구권을 B한테 딱 행사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는 소멸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 가등기라고 하는 거는 물권적 효력이 없어요. 채권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물권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물권적 효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가등기 같은 경우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틀린 말 되겠습니다.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내려갑니다.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우리가 몇 번까지 풀 거냐면은 11번까지 풀 거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갑니다. 1번에 봅니다.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해서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없더라도 독립성 없죠? 이러면 누구 거예요? 증축한 부분. 독립성 없으면 임대인 거다, 임차인 거다? 임대인 거죠. 예,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갑니다. 위에 1에서와 같이 독립성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가 당연히 안 되죠. 독립성 있어야 행사를 하는 것이죠. 자, D페이지 갑니다. 3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일단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칩니까? 미치죠. 부합물에 또 어디 미쳐요? 종물 또요. 종된 권리 다 미쳐요? 미쳐요. 근데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특약 배제됩니까? 돼요. 특약 배제된다. 자, 따라서 미칠 수 없음을 약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약 배제가 되기 때문에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합 같은 경우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틀렸고요. 자, 5번 내려갑니다.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했다. 예. 자, 이러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맞습니까? 가액이랑은 상관이 없죠?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자다. 가액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보겠습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기억 보시면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부속시켰죠. 이러면 지상권자 거예요? 지상권 설정자 거예요? 지상권자 거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가 나무 심었어요. 지상권 가지고 나무 심었어요. 지상권자 거, 토지 소유자 거. 지상권자 거 맞습니까?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을이 현재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상권자가 나무 심었다. 만약에 을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냥 무작배기로 심었다면 부합되죠. 근데 지금 지상권 가지고 심은 거죠. 부합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 부합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권한이 있거든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지상권자 소유로 된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갑니다.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배추 농작물 맞아요? 예, 농작물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성숙했기 때문에 경작자에게 속한다. 그쵸? 맞는 말이죠. 디귿입니다.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 소유권.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지금 무단 식재하셨죠? 예, 토지 소유자 겁니다. 부합하지? 부합하는 거죠. 맞아요? 예, 부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해서 증축했다. 이 증축이 나오면 좌우지간 독립성 있냐 없냐를 따져보셔야 한다. 보시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죠. 그럼 이거 임차인 거다 임대인 거다? 임대인 거다. 부합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부합이 돼버린 거다. 맞습니까? 예, 임대인께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공유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면서 또 다음 주에 용익 물권 파트 또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곤하시죠? 예,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